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7일 저희 우종찬 기자님 모시고 첫 번째 방송을 했는데 시청자분들의 아주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코너를 이제 우종찬 기자님하고 또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지난 6월 7일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뜨거운 그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댓글을 저희 유튜브 계정에 달아주셨습니다. 해서 그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일단 우리 우종찬 기자님 한번 인사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번 6월 7일 방송 이후로 예. 많은 반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댓글 중에 노승일 씨 얘기를 다시 이어서 좀 한번 하겠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예. 그 노승일 씨가 뭐 정치권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또 그 매형이 현역 검사다. 그렇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치권에 진출한다는 소문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이 노승일이라는 사람이 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만히 보면은 소위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대치기를 잘합니다. 검사한테도 바로 역공을 가하는 아주 선수예요. 네. 예를 들어가 검사가 누구를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 그럼 당신이 그 진술인이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바로 그 사람하고 통화했던 기록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검사가 통화 내력을 제시합니다. 봐라. 하니까 노승일은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 정도로 이 소위 대치기를 잘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노승일 신문상을 꾸밀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정치권에 진출한다는 그 소리, 그것도 결국 노승일의 진술이 과연 본인이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정치적 발언인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정확히 의도를 알기 위해 가지고 이경재 변호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저는 딱 생각할 때 노승일이가 분명히 신성한 법정에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변호사님 이렇게 받아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정치권에 진출한 소문이 딱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참 저 노승일 씨가 소위 말해가 정치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재판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나온 게 이제 그동안에 노승일 씨가 자기 친구들 또 자기가 좀 아는 사람들 정치권에다가 이야기할 때 자기 매형이 소위 특검에 검사로 있다. 근데 그 검사 이름 저도 압니다. 어떤 검사지. 아주 특검에서는 아주 칼잡이로 소문난 검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 질문을 하느냐. 친인척 관계. 그러니까 조사하는 검사하고 이 소위 진술인하고 친인척 관계가 되면은 그 검사는 조사를 못 합니다. 이 소위 채찍 사유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물었죠. 그래서 정일의 매형이 현직 검사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노승일 정인이 약간 숨을 고르더만은 사실은 매형의 사촌 동생이 검찰에 있습니다. 재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법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법정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를 부인은 못하고 자기가 이미 여러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고 그 검사의 이름까지도 상당히 노출이 돼 있었어요.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 저도 궁금했는데 매형의 사촌 동생이 검찰에 있습니다. 그럼 검찰 직원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더 이상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노승일 씨가 만약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노승일 증인이 재산이 얼마인지 하는 부분은 검찰 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처음 물어볼 때 그걸 다 물어봅니다. 당신의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럼 동산은 어떻고 부동산은 어떻고 하는 게 검찰 조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 하는데 노승일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그걸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노승일의 과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은 노승일 증인 같은 경우에 국회 청문회에서 그때 국회 청문회에 갔을 때 새누리당 지금 한국당이죠. 그 이원영 의원하고 그때 한번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원영 의원이 짜고 네.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영 의원이 노승일을 소위 말해가지고 형사 고발했습니다. 형사 고발. 네. 그래가 그게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안민석 의원이 네. 그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우리 의인 노승일 씨가 지금 소위 검찰의 조사를 받게 생겼다. 재판 비용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하니까 3일 만에 네. 1억 3,7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아, 그래요? 3일 만에. 3일 만에요? 예. 그래야 되니까 안민석 의원이 이제 더 보내지 마십시오. 후원금을 더 보내지 마십시오. 하는 기사까지도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재판에서도 네. 그걸 물었습니다. 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네. 자 정인이 후원금으로 네. 1억 3,700만 원을 소위 말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그 다음에 네. 그럼 그 후원금이 당신 계좌로 들어왔느냐? 네. 아직 자기 계좌로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계좌에 있느냐? 네. 박창일 신부 계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요? 박창일 신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될 분이 이제 이 박창일 신부입니다. 네. 저도 이분은 잘 모릅니다. 네. 저도 아직 지혜 중인데. 네. 다만 지금 드러난 사실만 보면은. 네. 일단 이분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입니다. 네네네. 정의구현 사재단이 설립 초창기에는 그래도 정의구현을 위해서 하다가 그렇죠. 그 이후에 약간 변질이 된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박창일 신부가 북한에 15번 방문했다 하는. 북한에 15번이요. 그리고 북한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도 일부 자기 박창일 신부 관련된 그런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2009년도에 네. 2009년도에 용산에 그때 철거민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때 철거민들이 이제 철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옥상에다가 휘발 같은 거 해놓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결국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그 유류들이 폭발하는 바람에 경찰관도 죽고 철거민도 몇 사람이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그걸 갖고 이제 2009년부터 이 추모 집회라는 게 열립니다. 그게 촛불 추모 집회입니다. 촛불 시위하고 비슷한 그건데 그 촛불 추모 집회를 주도하시는 분이 박창일 신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박창일 신부는 왜 안민석 의원하고는 무슨 관계고 그래서 왜 안민석 의원이 노승일한테 재판 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구자를 왜 박창일 신부 이름으로 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안민석 의원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는 어떤 연유인 거죠? 지금 뭐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신 건가요? 자,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에 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최소원, 이 세 사람의 해외, 특히 독일 재산, 독일에 숨겨놓은, 그 은닉해놓은 그 재산을 찾는다 해가지고 독수리 오영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안민석 의원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으니까, 거기 보면 이제 안민석, 노승일, 거기에 소위 주진우 기자, 거기에다가 또 대구지방국세청장 기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하고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이 5사람이 독일에 가가 그리고 1차, 2차 또 앞으로 계속 간답니다. 보니까 가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 이 은닉 재산을 찾는 이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노승일 정인하고 안민석 의원이 그래서 노승일 정인이 소위 말해가지고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후원금을 안민석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제 모읍시다라고 언론에 알린 겁니다.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노승일 개인 계좌로 안 하고 그 후원금 계좌를 박창일 신부 앞으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박창일 신부 앞으로 하는 이유는? 그래서 박창일 신부는 아까 제가 잘은 모른다 했는데 앞으로 이 사건,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 이 사건은 결국 언론의 기획 폭로 그리고 검찰의 기획 수사 그러다가 이제 소위 민주노총하고 아주 가까운 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지면서 촛불로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이 최초의 발단이 뭘까?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자랑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2014년 4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자기가 승마
최순실, 정준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안민석 의원이 그 정보, 그 승마, 그 정보를 누구한테 얻었을까? 그래서 이 안민석 의원이 이 쓴 책입니다, 이게. 이거 갖고 나오신 책이요? 이게 안민석 의원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책인데,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 그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전리품 차지했으니까, 이제 전리품을 우리가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했다. 여기 뭐 공직자부터 그런 사람들 많이 이름 실명이 공개된 사람도 있고 이름이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문재인 정부 시대가 되면은 이런 공직자들은 공무원들의 롤 모델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쓴 책인데 이 책의 제일 첫 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게 박창일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한테 소위 승마, 최순실 이야기 최초 제보자예요. 박창일 신부가. 그게 이 책에 나오죠. 2014년 1월 15일 오전 6시. 그때 신부가 소위 안민석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승마계가 숙대밭이 됐다. 체육국장이 문체부 체육국장이 다른 데로 쫓겨갔다. 그 뒤에 최순실이 가 있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은 2014년도니까 최순실이 누구냐 모르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찬일 신부가 최순실은 최태민의 딸이다. 정윤화의 부인이다. 쫙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참 박찬일 신부가 어떤 분이기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승마, 최순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그건 궁금하고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취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박창일 신부의 어떤 종교계의 활동을 보면은 그분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 검색을 쭉 해보면은 소위 제주도 강정마을 그러니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그런데도 관여하셨고 뭐 소위 뭐 많은 일들을 관여하신 분이라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파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대목입니다. 그쪽은. 그러면은 안민석 지금 의원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쭤보는데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줄곧 주장을 했던 게 최순실 씨의 재산이 대통령의 재산과 최순실 씨 재산이 천문학적이라는 얘기를 줄곧 해왔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 재산이 800조라는 거예요. 800조. 그리고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독일에 빼돌린 재산이 1조 원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초등학교에도 다 퍼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미 소위 정교조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 최순실 독일에 1조 원이 있다. 그런 이야기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그렇죠. 그래서 그 근거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딱 나와 있는데 물론 그동안 일부 언론에 좀 보도가 됐지만은 소위 프레이저 청문회 보고서예요. 프레이저 청문회 보고서. 그건 대충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박동선 게이트라고 코리아 게이트. 코리아 게이트.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소위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럼 이제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미국 상하 양원에 참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가 그때 프레이저 청문회가 열렸고 거기에 보고서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요즘 뭐 종편에 이런 나오면은 이 보고서가 한글로 번역됐다. 한글로 번역된 걸 내가 다 읽었다. 그럼 이 보고서에 돈 이야기가 약간 나옵니다. 나오는데 안민석 의원은 이걸 교묘하게 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프레이저 보고서 이 책에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예를 들어가 어느 기업으로 얼마 가고 뭐 이런 사소한 돈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를 읽느냐? 월남전 파병을 엮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전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나름대로 참 잘 살기 위한 근대화 산업화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굉장히 참 피를 흘렸지만은 참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고 하는데 이때 이제 물론 미국 정부로부터 파월된 대한민국 군인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았습니다. 봉급을 받고 또 일부는 경제개발에 그 자금이 쓰였는데 안민석 의원의 이 책에 따르면은 그때 박정희 정부에서 소위 330억 달러를 내먹었다. 월남 참전 용사한테 줄 돈. 그거를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330억 달러를 그걸 했는데 이 금액을 1970년 환율로 보면은 8조 4,150억이고 그리고 2017년
그리고 지금 현재 화폐로 따지면은 300조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소위 말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한 거는 300조예요. 그런데 왜 800조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안민석 의원을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발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근거를 밝혀라 이죠. 그러니까 소위 800조를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소위 말해가 최수원이가 880조를 해외 빼돌렸다는데 그 근거를 밝혀라. 아니면 당신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 져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탁 놓은 게 이제 1조 원이에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소한 부분은 1조 원, 독일에 1조 원이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책에. 이 책에도 없고 본인도 이야기를 안 하면서 지금 계속 독일에 독수리 오형제가 오형제가 독일에 가서 소위 그 돈들을 추적 중이다. 그리고 엊그제 종편에도 보니까 뭐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다음 주에도 또 갈 예정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그동안에 안민석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독일의 최순실 개인 피업이 300개가 되고 관련된 사람이 400명이나 되고 뭐 굉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대야죠. 그 근거를. 그래서 이날 재판에서 노승일 증인한테 그걸 물어봤습니다. 자, 당신이 최순실 재산 국내 재산 1조 원이라 하고 그거 떠들었는데 근거가 뭐냐? 그걸 물었죠. 1조 원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최수원 씨가 작년 10월 31일 날 검찰에 와 조사 받을 때 그때 이미 검찰 조사 다 나옵니다. 검찰이 최수원 씨의 독일 재산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모든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독일 재산 나름대로 파악을 다 물어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재산은 소위 그 강남에 있는 미승빌딩 한 200억짜리 그리고 강원도 용평에 있는 땅들 그리고 뭐 하남시에 있는 땅들 이거 다 합쳐봤자 200억이 안 됩니다. 근데 노승일은 1조다 이거예요. 1조.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죠. 변호인이. 1조 원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크게 그거예요. 최소훈 씨는 강남의 미성빌딩 300억짜리. 또 그런 빌딩이 세 채가 있다. 300억짜리 세 채면 얼마입니까? 900억입니다. 900억인데 어떻게 1조가 됩니까? 그걸 근거로 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도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물었죠 변호사가. 그럼 독일의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 당신 독일에서 최소한 피고인 도와가지고 말이지 뭐 승마 그 일도에다 얼마 되냐니까 독일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그걸 물었죠. 아니 당신은 안민석 의원하고 독일에 소위 최수원 박근혜 대통령 그 재산 찾으러 독수리 오형제가 가지 않았느냐. 갔었는데 왜 상반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 하니까 노승일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안민석 의원하고 독일 간 적 없다. 없다고요? 독일 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 대신 자기는 소위 SBS에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한 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냐? 박근혜 비자금입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비자금. 그 제목으로 나갔어요. 그거 지혜차 SBS하고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JTBC에 보면은 뭐 이규현의 뭐 스포라이트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박정희 비자금 회가 또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 협조차 한 번 간 적이 있다. 방송국에서 내 경비를 다 부담하고 그래가 두 번 갔는데 갔던 길에 우연찮게 안민석을 만난 거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은 뭐 지금 독수리 오형제가 어떻고 독일 가고 우리 찾고 있고 곧 드러날 거다 하고 하는데 노승일 증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하고 자기는 소위 말해가지고 좀 관련시키지 마라.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노승일 증인을 위해서 막 후원금 계좌도 열고 말이지 돈 이래 하는데 노승일은 그 부분을 굉장히 그리고 왜냐면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민석 의원과 따라서 독일 가가 재산 조사를 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안민석 의원하고 선을 끌려고 하는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지금 기자님께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왜 헌법재판관들
그 소송 내신 거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 이제 소장이 들어갔고 네. 우리 입장이 이제 재판부에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서류가 네.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피고가 9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7명, 그분이 현직에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떠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네. 이렇게 세 부류가 이제 피고 쪽입니다. 네. 그래서 5월 24일이 소위 말해가 이제 이게 한 달입니다. 네. 그때까지 안 되면은 네. 무변론 선고까지 갈 그런 위기인데 5월 23일자로 네. 대한민국 정부하고 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은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고 네. 그리고 5월 23일자로 7명의 네. 7명의 헌법재판관들의 답변서도 재판부에는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는데 우리가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원고 측에서는 예, 네. 원고 측에서 못 받았는데 어제 네. 대법원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네. 어제 네. 재판부에서 송달했다. 송달이. 그러면 월요일 날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월요일 받아야 네. 이분들이 어떤 소위 주장을 펴고 있는지 그러면 그동안 정부하고 이정미 헌재 소장 네. 그분의 답변서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전하 479명이 소위 소장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자 헌법재판소의 그 역사적인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그 결정문이 사실과 다른 그런 증거에 의해 가지고 결론이 다르게 났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파면 결정문이 이런 점에서 거짓이다. 우리는 그런 주장이에요. 네.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게 거짓이 아니다. 네. 우리는 이런 근거로 거짓이 아니다. 해야 이게 제대로 이제 그렇죠.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누가 네. 거짓말 하는지.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의 답변서는 뭐냐? 네.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네.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 네. 재판은 공정하게 했다. 따라서 우리는 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재판을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없다. 그러니까 원고 측 주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금 그렇죠. 그런 답변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나머지 7분의 네. 7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쓴 답변 거기에 진짜가 들어있을 거다.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7명이 다 따로따로 쓰게 되나요? 의견서를? 따로따로 서슬지 7분이 따로따로 서슬지 아니면은 네. 한 분이 대표로가 했든지 네. 아니면 변호사를 하나 한 분 선임해가지고 예. 그분을 했든지 하는 식인데 네. 대한민국 정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네. 이정미 헌재 소장은 네.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7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송달을 받으니까 네. 제가 받고 나면은 또 한 달 이내, 네. 한 달 이내에 우리가 네. 반박 준비 서면을 냅니다. 네. 자, 우리 주장은 이렇는데, 네. 소위 피고 측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네. 그래서 왜 피고 측은 소위 말해서 반박을 우리가 하는 그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한 달 이내에. 네. 그러면은 그 준비 서면을 받게 되면은 재판부에서 변론기를 잡습니다. 네네네. 소위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재판이. 네. 재판이 시작되면은 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그 변호사가 나올 것이고 네. 헌법재판관들도 아마 법정에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이제 변호사 나올 거고 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은 모르죠. 본인 나올지 재판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가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네. 그거와 별도로 이건 민사고 네. 그거와 별도로 제가 이제 형사 네. 헌법재판관 8명을 제가 이제 소위 허위 공문서 작성, 그다음 직권남용,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세 가지 혐의로 제가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게 날짜가 3월 14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네. 고소 고발장은 네. 접수되고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동안은 소위 말해가 참 검사나 이쪽에서 처리를 안 하더라도 누가 검사한테 대듭니까? 또 검사한테 대드는 거를 서줄 변호사가 없습니다. 네. 변호사가 어떻게 검사하고 싸움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는데 제가 6월 14일 이후에 네. 그거 좀 지나고 난 뒤에 제가 네. 소위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발장을 제출하고 난 뒤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죠. 주인 검사는 이분입니다. 하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 받은 날짜로부터 제가 딱 석 달이 지날 때 그 주인 검사를 상대로 네. 당신 직무유기했다. 당신 왜 일을 안 하냐. 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나는 솔직히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가 내 권리 행사를 했는데 당신은 직권남용으로 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네. 그 두 가지로 네. 저는 형사 담당 주인 검사를 제가 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 또다시 이걸 해봤자 검찰은 자기 편이니까 수사를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경찰에다가 네. 주인 검사를 경찰에다가 형사 고발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네. 고영태 예. 기획폭로의 지금 주역으로 이렇게 받았던 고영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영태도 지금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3일 날 예.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법정에 나온 날 그날 또 고영태도 같이 재판이 열린 날입니다. 네. 다만 고영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나와도 되는 네. 소위 말해가 준비 절차예요. 본인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5월 3일 날 네. 대통령께서는 이제 417호 법정에 출두하셨고 네. 고영태로 이쪽 5층 다른 네. 법정입니다. 네. 그걸로 했는데 그게 나타났습니다. 고영태가 나타났는데 고영태 재판에서 우리가 좀 볼 거는 네. 그러니까 죄는 그거예요. 네. 소위 말해가지고 뭐 세관장 인사 개입회가 2,200만 원 받았다. 네. 그리고 뭐 도박장 개설했다. 뭐 이런 혐의들인데 네. 저는 고영태 재판 보고 딱 놀란 게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사는 4사람입니다. 네. 대통령의 변호사는 6명에서 7명입니다. 네. 6명 내지 7명입니다. 네. 고영태 같은 경우는 네. 변호사가 네. 개인 변호사 하나, 법무법인 5개가 달라붙었습니다. 야. 법무법인 5개가. 어디가 있는지 좀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뭐, 제가 이름 밝긴 좀 곤란한데. 네. 거의 네. 민변 계열의 변호사 그쪽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다 한 법무법인은 오늘 사임회가 빠졌고, 네. 그런 대부분의 사이트 보면 다 나오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면 고영태는 기본적으로 12, 서너 명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보다도 더 많고, 최소한 피고인보다는 3배 많고. 네. 자, 그러면 네. 고영태 재판에서 또 하나 참 재미나는 게 뭐냐. 네. 자, 조사를 탁 받을 때, 네. 피의자로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습니다. 네. 그럼 고영태 변호사가 옆에 딱 앉습니다. 네. 그럼 검사 탁 묻고 하면은 고영태 대답할 거 아닙니까? 네. 검사가 좀 윽박지르면은 바로 막아버립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예. 왜냐면, 최소원 피고인이 이제 구속된 상태인데, 고영태하고 대질신문 때문에 네. 같이 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영태한테 검사가 좀 추궁을 하니까 네. 바로 민변 변호사가 네. 인권 침해다. 네. 왜 그러게 그거 하나죠? 인권 침해다.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사도, 네. 변호인, 네. 저 뒤로 좀 나가라고. 네. 당신이 지금 재판을 수사를 방해하고 있으면 뒤로 나가라고. 네. 변호인 옆에 앉지 말고 뒤로 앉으라는 그거 갖고 법원에다가 네네. 이거는 완전 소위 말해가지고 인권 유린 재판이다 하는 네. 항고까지 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최선 피고나하고 두 사람이 이제 이 대질신문을 해야 되는데 네. 대질신문 못하게 네. 변호사들이 가운데서 가로막아버리고 그래서 최선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영태는 민변에서 변호를 하니까 말이지 검사 앞에서도 민변 변호사들이 당당하게 인권 유린을 거론하는데 이 최성원의 인권 어디 갔습니까? 나는 욕먹고 밤늦게까지 조사받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고영태 재판을 보면서 고영태도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남의 돈 2,200만 원 알선 수재 돈 번 건데 어떻게 변호사가 10명이 넘어갑니까? 그것도 5개 법무법인에서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제가 이제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바로 얘기를 하죠. 제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지금 재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를 묻고 있어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나름대로 머리도 있지만은 그래도 변호사가 있어야 되니까 당신은 돈도 많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변호사가 안 되느냐. 소위 서초동 법조타운의 분위기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변호하면은 손님이 떨어진다. 첫째.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변호하게 되면 나중에 내 경력에 소위 5점. 마이너스가 된다. 5점. 그러니까 소위 주홍글씨가 새겨진다.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재판에.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때는 변호인 두 사람 급하게 해가지고 구속영장 저희가 빠져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본격 재판입니다. 네. 본격 재판이 되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최근에 통해보니까 겨우 두 사람을 구해서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네. 변호인단 네. 물론 변호사 비용도 문제겠지만 사실은 네. 대형 로펌 네. 대한민국 대형 로펌이 대통령과 이 대통령 관련된 이 사건은 거의 안 하려는 분위기고 네. 다만 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의 큰 로펌 태평양에서 나서가지고 지금 특검하고 엄청난 지금 법리 공방을 하고 있는 법리 공방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수감 생활 네. 뭐 굉장히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교도 행정을 약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요. 예. 우리나라 이 교도 행정은 네. 쉽게 말해가지고 안전뱅이 감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전뱅이 감옥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소위 감방 안에서는 네. 항상 앉아 있어야 됩니다. 눕지도 못하고. 물론 서서 다니는 건 괜찮아요. 그건 네. 괜찮은데 네. 우리가 좀 어떤 때는 누워 있기도 하고 네. 어떤 때 기대어 있기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감방 안에서는 절대 눕지를 못합니다. 눕는 순간 네. 3번 적발되면 징벌방으로 갑니다. 그게 징벌방이요? 징벌방. 예. 네. 그거는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재수 한 명 그 방에 가다 놓고 말입니다. 한 20일 만에 햇볕도 못 보게 하고 하는 그런 징벌방. 네. 하는데 자, 대통령께서 감옥 생활이 왜 힘드냐? 네.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데다가 네. 이 감시의 눈초리. 그 두 가지 속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 생활하고 계시는데 자, 그리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한 달 전 보도를 보니까 한 3,100명이랍니다. 3,100명이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3,100명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 특별 대우를 못 해줍니다. 네. 자, 아침 6시 때는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면은 모포, 담요 해야 되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네. 다 각시 개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6시 20분에 30분 사이에 네. 아침 제모. 네. 소위 말해서 탈출했나 안 했나, 뭐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 교도관에 와서 보는 거예요. 그때는 딱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세면하고, 그리고 난 뒤에 7시가 아침이 들어옵니다. 네. 아침 시가 7시에 들어옵니다. 네. 7시에 들어와가지고 배식을 받고 나면은 네. 한 10분 내지 15분 후에 잠밥을 거둬갑니다. 근데 잠밥을 거둬가고 하는 게 이게 교도관들이 아닙니다. 같은 수용자예요. 같은 수용자 중에서 모범수가 이제 거둬가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도 빨리 잠밥을 치워야 자기 일을 하니까 네. 대통령을 위해서 혼자 식사 시간을 느긋하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대통령은 지금 위장장애도 있는 데다가 네. 식사를 천천히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배식 받고 15분 내로 식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걸 괜히 뭐 한 30분, 40분 늦게 줬다가는 다른 교도관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죠.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서울구치소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서울구치소장이 한번 소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한번 위안을 하러 갔던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이상은 못 갑니다. 왜? 다른 교도관 한 번은 좋다 이야. 한 번까지는 언론에 제보하지 않겠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가면은 네. 대통령이 특혜를 준다. 바로 언론에 이게 전부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탁 들어누워 있다. 교도관들은 그 감방 안에 다닐 때 핸드폰을 갖고 다닙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천창너머로. 얼마나 모양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냥 악으로 딱 앉아가. 네. 그러니까 몸에 또 이 살이 없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엉덩뼈 쪽이 굉장히 배긴답니다. 굉장히 아프답니다. 이가. 근데 궁금한 게 독방이잖아요. 예. 독방이면은 뭐 이렇게 맨손 체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독방 안에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맨손 체도 하고 하는데 네. 하루 종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네. 감방에 있으면서 햇볕을 쬐야 돼요, 사람은. 네네, 그렇죠. 햇볕을 쬐야 잠도 네. 오고 네. 많은 게 좋아집니다. 네. 자, 보세요. 대통령께서는 월화 네. 그리고 목금 네. 일주일에 4번 재판이에요. 수요일 네. 하루 쉽니다. 자, 수요일 하루 쉴 동안에 변호사들을 와가 접견하고 그래 해야 되니까
운동 시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 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네. 그 시간 놓쳐버리면 운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30분이라도 혼자서 걷고 햇볕 쬐고 명상도 좀 하고 하면 달라지죠. 네. 그것도 못하고. 네. 물론 또 김기춘 그 피고인이 그 뭐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서울구치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욕 기회를 줍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수용자들이 모욕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모욕이라는 게 뭐 욕탕이 들어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샤워를 틀어놓고 하는 건데 네. 그 모욕을 하는 거하고 네. 그거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찬물에 머리 감아야 됩니다. 그럼 연세가 지금 78인데요? 김기춘 씨가? 예. 예. 그래서 모욕 좀 할 수 있게끔 재판을 좀 늦춰달라고 그분께서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감옥 안에서 물론 지금은 날이 조금 따뜻하니까 찬물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네. 있겠지만 그래도 머리 좀 감고 하려면은 뜨거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운동 못 하시지. 네. 거기에다가 앉아 있어야 되지. 네. 식사는 빨리 끝내가 줘야 되지. 그리고 재판에 일주일에 4번을 나와야 되지. 네. 햇빛 쐴 수 있는 그것도 없지. 시간이... 그리고 수요일 한 번 타 있는데 변호인들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면회도 못 가는 거예요. 네. 왜? 법정에 가 있는데 어떻게 면회를 합니까? 네. 그리고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외 시간은 기록을 봐야 됩니다. 기록이 20만 페이지입니다. 네. 기록 보고 앉아 있고 그래서 구속된 지 한 달 후쯤인가 변호인 6분이 네. 동시에 그때 변호사 접견을 갔었습니다. 네, 그때 예. 유영하 변호사, 최명선 변호사 가셨는데 네. 그때 대통령께서 내 다른 불편한 건 없다. 좋다. 이제 이 재판의 사실을 밝히자. 네. 그러면서 딱 하나 하소연한 게 네. 허리가 아프다. 앉아만 있으니까 네. 허리가 아프다. 네. 그 이야기를 이미 그 전부터 하셨던 거예요. 갑자기 엄살 부리신 게 아니고 허리가 좀 아프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이게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그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안종범 업무수첩이 왜 중요하고 네. 그리고 안종범 업무수첩을 알아야 예. 자 문화재단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재단 네. 두 재단이 네. 왜 건물협에 발족됐고 네. 어떤 과정을 거쳤고 네. 그리고 왜 10월 19일 날 갑자기 만들라고 지시가 떨어졌고 왜 300억에서 500억으로 증액이 됐고 이런 비밀들 네. 그런 비밀들이 안종범 수첩의 일부에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안종범 수첩의 원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원본을 없고 유일하게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하게 본 게 뭐냐 네. 한 권 네. 검찰이 제시한 거는 업무수첩이 17건입니다. 네. 17건 중에서 한 권만 본 거예요. 네. 유영하 변호사도. 나머지는 안 본 거예요. 네. 제가 기사도 썼지만은 네.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 적은 게 아니고 사후에 작성됐다. 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네. 있는데 자, 뭐 오늘 안종범 업무수첩 맛보기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맛보기로. 예. 자, 이게 이제 검찰 진술조서에 네. 이렇게 시커멓게 써놓은 글씨 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원본이 제시가 안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사본만 그냥 이렇게. 예, 사본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보세요. 날짜도 없어요. 네. 여기는 전혀 날짜 없고 네. 또 요거는 날짜가 있어요. 2015년 7월 26일 날짜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에서 보면은 지금 자 태블릿 PC, 네. JTBC 보던 태블릿 PC도 네. 실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공개 안 됐습니다. 예. 업무수첩 아직도 공개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의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우정찬 기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다음번에도 이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취재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는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